사우디아라비아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사우디의 다목적 원자로 스마트를 건설한다. 스마트 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원전이다. 도심, 증기 발생기, 화학기, 냉각 펌프 등이 원자로 압력 용기 안에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원자로와 대형 원전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 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건설전 설계 협약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마트 수출과 사우디 내 이 원전의 건설을 맡을 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인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업이 참여한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한수원이 이 기능을 임시로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 첫 호기 건설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의 참여를 요청해 개정이 이루어졌다면서 한수원은 스마트 인허가, 사업 모델, 건설 인프라 구축, 제3국 수출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스마트 건설 허가 심사 과정을 줄이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 설계인가 획득도 추진키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표준 설계 인가를 얻기 위한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 사우디 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의 역무 범위와 재원 분담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최원호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PPU 협약 개정과 표준 설계인가 협약 체결로 한수원의 사업 참여와 역할을 명문화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면서 한사우디 양국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며 스마트 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과 소형 원전 스마트 건설 사업 등 원자력 연구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는 1997년부터 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협력을 통해 개발해 2012년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다목적 일체형 소형 원자로이다. 양국은 이번 연구 개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스마트 표준 설계 인허가와 원자력 안전 기술 협력,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는 지난 2018년 원전 건설 전 설계 단계를 완료한 상태다. 스마트 건설 전 설계 사업은 2015에서 2018년까지 한국과 사우디가 총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한 공동 프로젝트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기술, 원전연료,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등 국내 기업이 참여했다. 양국은 스마트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올해 말 원자력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후 설계 인가와 건설허가, 첫 호기 건설 등과 관련한 협력 사항을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스마트 인허가, 건설, 상용화, 고도화로 이어지는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며 세계 소형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한사우디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2. 한국은 탈원전인데 미국은 우주서 원전 가동 추진.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지난 7월 각국이 앞다퉈 화성 탐사에 뛰어들며 우주를 무대로 한 기술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 화성 탐사 로버 퍼시버런스를 발사했습니다. 화성에서 미생물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죠. 인류 최초로 다른 행성의 토양, 암석 샘플을 채취해 안전히 보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회수는 다른 탐사선이 할 예정이죠. 미국은 이번 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2030년대 화성 유인 탐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만약 우주에서 스마트폰이 방전된다면 콘센트도 찾을 수 없을 땐 어떻게 충전해야 할까요?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생필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단순 통화만이 아니라 정보 검색, 게임,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배터리 문제로 고민해본 적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배터리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전전긍긍하게 되죠. 배터리 걱정에 다른 일은 손에도 안 잡힙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지구는 좀 낫습니다. 우주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사는 곳 주변에서 쉽게 콘센트를 찾아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우주에 나갔다면? 그런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집니다. 우주에선 지구처럼 콘센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달, 화성엔 발전소도 없는데 당연히 콘센트가 있을 리 없겠죠. 콘센트도 없는데 어디서 전기를 얻을까?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공위성, 무인 탐사선, 로버 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발사 후 40년이 넘도록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발전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이죠. 인공위성, 탐사선에 많이 활용되는 세 가지 동력원은 태양, 배터리,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탐사선이 수행하게 될 임무에 맞춰 동력원을 적용합니다. 탐사선이 어디로 향할지, 그곳에 도착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작동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죠. 영화 마션, 송 마크 와트니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마다 열심히 태양 전지판을 꺼내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모래먼지에 태양 전지판이 덮이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지판을 열심히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했죠. 사진 IMDb. 태양열 발전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들은 태양 전지판을 날개처럼 펼쳐 전기를 얻습니다. 인공위성 외에도 화성 탐사 로버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화성 착륙선인 피닉스 모두 태양 전지판을 사용했습니다. 태양은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탐사선이 태양에서 멀어지거나 행성의 그늘진 부분을 탐사할 경우 햇빛을 받기 어려워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배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충전 없이 계속 사용한다면 결국 방전돼 기기가 멈추고 말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활용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끼리 붙어 있으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플루토늄-238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불안정한 상태라 서로 떨어져 나가죠. 원자가 떨어져 나갈 때 열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발전기라고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전력 시스템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오랜 시간 작동 가능해 보이저 1, 2호 같은 장기간 우주 탐사에 유리합니다. 영화 마션에는 마크 와트니가 땅 속에 묻혀있던 무엇인가를 꺼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와트니가 찾은 이것,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발전기입니다. 화성에 홀로 낙오된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의 생존기를 그린 영화 마션 기억하시죠? 와트니가 거주지를 떠나 화성 착륙선으로 이동하기 전 땅속에서 무엇인가를 파내 차량에 싣습니다. 그리곤 이것 덕분에 차 안이 따뜻하게 유지된다며 좋아합니다. 와트니가 차에 실은 이것,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발전기입니다. 미 에너지부와 나사는 공동으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원자력 발전을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발전기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이는 탐사차인 로버나 인공위성에 사용하기 적당한 정도입니다. 여러 명이 장기간 거주하며 연구 등을 수행하는 유인 우주기지용으론 적합하지 않죠.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에 주목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의아할 수 있지만 미국은 우주에서 원전을 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와 나사는 공동으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주 개발에 원자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왔습니다. 정찰위성의 동력원 개발을 위한 1960년대 원자력 보조 전력 시스템 프로그램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앞서 알아본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를 이용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소형 원전을 만드는 것이었죠. 후자인 소형 원전 개발로 탄생한 것이 스냅12라는 원자로가 실린 위성이었습니다. 원자로는 30kW의 출력을 낼 수 있었죠. 미국은 1965년 스냅12를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이 원자로는 지구 저궤도인 1300km를 돌며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발사 43일 만에 부품 고장으로 멈춰버렸습니다. 고장으로 낙하하기 시작한 위성은 부서지면서 우주 쓰레기가 돼버렸죠. 이후 안전성 및 예산 문제로 몇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원자로 연구는 2014년 미 항공우주국의 게임 체인징 개발 프로그램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나사 등은 공동으로 킬로 파워라는 새로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원전이 아니라 사람 키 정도의 소형 원전으로 이미 2018년 실증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킬로 파워는 우라늄 235와 몰리브덴 합금을 원료로 사용하며 탄화봉소 제어봉으로 핵분열을 제어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제어봉을 제거해 원자로를 가동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듭니다. 킬로 파워는 햇빛이 거의 혹은 전혀 되지 않는 지역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화성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이 필요한 각종 동력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나사 연구팀은 약 40kW 규모 원자로면 4에서 6명의 우주 비행사가 화성에 체류하는 데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 에너지부는 최근 달과 화성에서 운영할 수 있는 원전 개발 아이디어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우주 공간에 건설할 원자로 설계를 결정하는 것과 이를 달까지 운반할 이동 수단인 우주선, 착륙선의 개발이죠.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개발하려는 원자로는 최소 1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선에 실어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무게는 3.5톤 이하, 최소 10년은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죠. 미 정부는 2026년까지 원자로와 운송수단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사는 이 원자로를 달이 남극 지역 탐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류가 달과 화성 표면에서도 환한 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새로운 발전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원자력이 그 해답을